정치 좀 예술적으로 할 수 없겠습니까? 제1당도 제2당도 아닌 제3정당이라면 그 어려운 걸 해낼지도 모르죠. 판을 바꾸는 예술 정치, 정치 트리오. 오늘 다들 시간 맞춰서 무사히 들어오셨어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 오른쪽에는 조국혁신당의 양소영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양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왼쪽에는 개혁신당의 구용모 부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용모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정당 바로 세우기의 신인규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정바세의 신인규입니다. 네, 다들 감사합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네. 제가 방송 시간을 저희가 늦출 수는 없어가지고 그렇지. 네, 저희가 좀 감안하고 있었는데 다들 제 시간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다들 바쁜 분이세요. 예, 끝나고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좀 눈들 좋아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 눈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눈 오면은 보기에는 너무 이쁘고 좋은데 예. 이게 또 운전을 하거나 아까 맞아요. 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음. 이 걸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제설이 좀 빨리빨리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거 어떻게든 좀 대중교통 타고 오셨죠? 네,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예. 저는 아들이 군에 있는데요. 눈 치우느라고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어서 제설하시는 분들 네네네. 너무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되게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네, 네. 아들이 군에 있다. 예. 구영모 부원장님은 이렇게 경기도에 눈이 많이 오는 게 정말 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오는 길에 보니까 가로수가 이게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부러졌더라고요. 부러졌더라고요. 맞아. 네, 아. 오는 길에. 네, 그러니까 부러뜨리신 건 아니시죠? 예. 다들 하늘도 좀 보고 오늘 걸으셔야 예. 될 것 네. 같아요. 아유 신인규 대표님은 또 끝나고 또 빨리 더 가셔야 되는데 또 차 운전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오늘 그럼 서둘러서 예. 저희 첫 번째 주제를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월요일에 있었던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일단은 사실은 저희가 그냥 이런 언론 보도 채널들을 보면서 무죄를 예상하셨던 분들은 거의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네. 저희 양세 조국혁신당 부의장님. 네, 대부분 다 유죄를 예상하셨는데요. 예. 저희 조국혁신당의 이규현 대변인님은 방송에 나오셔서 무죄를 강하게 주장을 하셨어요. 신기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여의도 문어다라는 별명을 얻어갖고 오셨는데 네. 제가 그래서 저희 같은 방에 국회 같은 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냐 그랬더니 일단 기소 자체가 너무 명분이 약하다. 예. 그리고 20년 전 사건을 가지고 지금 재판도 끝난 걸 가지고 지금 무리하게 기소를 해서 수사를 했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이제 위증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모호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이익 보호가 우선이다. 그 부분을 법원이 판단했다면 자기는 당연히 이거는 무죄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또 공교롭게도 저희 당에 있는 차규근 의원과 예. 그리고 이규현 대변인도 지금 김학의 사건으로 지금 무리한 기소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계셨는데 2심, 1심, 2심 다 무죄를 받으셨어요. 예. 그래서 오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무리한 기소로 의해서 재판을 받았을 때 예. 그리고 또 무죄가 나왔어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 피고인들이 받는 그 고통이 정신적 고통, 금전적인 어려움, 가족들의 그 고통들 얼마나 심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검찰이 책임을 지는 방안이 좀 강구돼야 되지 않나. 예전에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서는 간첩을 조작을 해서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검찰 독재 시절에는 지금 범죄자를 프레임을 씌워서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 보호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방법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그런 네.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조국혁신당의 양소영 부의장님 얘기였고요. 네. 저기 구영모 부원장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뭐 역시 판사도 사람이구나. 이게 이제 보면은 사안 자체가 너무 이제 국민들께 주목이 되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우리나라는 3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분이 증거 해석이라든지 법적 기준이라든지 이런 정치적 민감성에 따라서 이런 증거들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다수의 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무죄를 주장한다고 하는 그런 법조인들은 사실 소수에 불과했거든요. 예. 대부분이 유죄라고 판단이 됐는데 예상 밖에 난다는 거는 예. 그 판사분이 하여튼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2심, 3심에 가서 예. 또 이제 다른 판사분들이 어떻게 또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무죄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존중은 하지만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신인규 대표님께는 좀 달리 질문 드릴게요. 그 여당의 반발 논리가
그러니까 위증한 사람은 처벌받는데 위증교사한 사람은 처벌 안 받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자발적 위증 예.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필요 조건인지 뭐 필요 충분 조건인지 이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공식화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어떤 통상의 사례를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위증죄의 구속 요건과 위증교사죄의 구속 요건이 다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증교사가 성립하려면은 정범의 고의와 교사의 고의가 다 충족이 돼야 이제 위증교사죄로 처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위증죄가 성립됐는데 왜 위증교사는 성립 안 되냐 이렇게 묻는 것은 구속 요건에 대한 좀 이해가 부족한 거다라는 생각이 우선은 좀 들고요. 예. 저는 사실 지금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정치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정치가 사법화되고 있고요. 예. 또 사법부에서 판결이 이루어지면 서로 논쟁의 대상은 아닌 건데 지금 사법이 정치화돼가지고 판결 하나하나마다 정파적인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전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법 앞에 성역이 없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든 김건희 여사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법 앞에 평등해야죠. 근데 그거와 변론으로 한 개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과잉한 수사가 들어간다든지 예. 아니면 지금처럼 기소를 편의적으로 해가지고 권력자들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가 안 이루어지는데 권력의 상대방, 그러니까 야당에 대해서만 수사를 무리하게 한다면은 그 저울 자체는 기울어졌기 때문에 아마 정의로 인정받기가 예.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이게 2002년도 그 사건이고 파크부 분양 사건에서부터 이게 파생돼 온 건데 예. 지금 벌써 20년이 됐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공직선거법에다가 또 기존에 처벌받은 것도 있고 이번에 예. 위증교사죄까지 하면 이 세 번째로 같은 사건으로 지금 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만큼 존중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사법부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 저는 좀 경종을 울린 거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또 얘기를 또 이어가면 이제 신 대표 말씀대로 검찰의 어떤 선택적 기소 문제. 그러니까 1심 무죄 판결로 애시당초 검찰 기소가 좀 무리했던 게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 부의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많이 무리했죠. 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동의를 듯이 하세요?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야당 대표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잣대인 반면에 지금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뭐 묵묵부답이라든지 지금 모르쇠로 일관하는 그런 검찰의 행태. 그 저 구영모 부원장님, 이게 어떻게 지금 그러면 검찰에 대한 불신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좀 어떻게 타개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 이 검찰이나 하여튼 법원이나 이런 뭐 사정기관에 대해서 하여튼 결과적으로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정치권의 사법 리스크라는 게 뭐 과거에는 그렇게까지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께서 여러 가지 그런 뭐 불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 예. 선거법 관련돼서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뭐 자격 박탈되고 있었지만 지금도 많이 기소되고 재판받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방송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단지 이재명이라는 그런 거물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법 이슈가 또 부각이 된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비롯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검찰에서 그런 뭐 무리한 기소조차도 안 하고 이런 것들에서 비판을 받겠지만 예. 반대로 지금 또 이재명 대표가 무죄에 나온 거에 대해서는 또 무죄가 나오면은 또 사법부가 괜찮다. 진영마다 네. 진영 논리로.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존중한다. 결과적인 요소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열흘 전과 지금과 양 정당이 바뀐 것 같은 맞아요. 지금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바라보는 국민 입장에서 조금 너무 좀 예. 불편하고 좀 싫어요. 저희 국민들 그렇죠. 입장에서. 너무 일일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저는 근데 이런 반론 하나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피의자 이제 1심 선고를 받고 이런 와중에 또 검찰 탄핵 얘기도 나오잖아요. 법조인으로서 하나 여쭤본다면 이거는 조금 어떻게 너무 좀 한 거 아닌가? 어떻게 앞으로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그 검찰권에 대한 우리가 통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도 검찰 독재 이러면은 과거에는 제가 동의 안 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재라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사전을 찾아보면 개인이나 단체나 집단 따위가 권력을 찬탈해서 비민주적으로 활용할 때 그걸 독재라고 어학사전에 나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특수부 검찰 출신의 윤석열 총장을 뽑아놨더니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하기는커녕 검찰청법 4조 3항을 위반해서 정치적 중립을 싸그리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당연히 리스크죠. 왜냐하면 수사를 받았고 기소를 당했고 재판까지 받아서 1심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반대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주가 조작 사안에 대해서 질질질질 5년을 끌다가 무혐의로 덮어버립니다. 근데 관련된 사람들은 다 방조죄로 처벌받고 공모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내지는 그 명품백을 수수받는 장면까지도 나왔는데 물증이 나와도 처벌하지 않는 이런 모습. 예. 내지는 최근에 그 공천 개입 사건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육성이 나와도 수사조차 하지 않는 이런 모습. 이거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그냥 이불로 그 난장판인 그 집구석을 그냥 이불로 덮어놓는 사법 마스크랑 똑같다. 그러면 한쪽은 뭐라도 수사가 시작이 돼서 리스크가 발생을 했고 예. 한쪽은 수사조차 개시 안 한 마스크 상태라고 한다면은 마스크가 리스크를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정의의 저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권력자의 입맛대로 맞게 쓴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전 아까 공선법도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예. 정치에 있어서 말을 가지고 규제하는 거 저는 매우 지양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말로써 정치인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예. 말이 위축이 됩니다. 그럼 말을 안 해버리거든요. 그럼 국민들이 과연 민주적으로 정치인들을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이준석 대표도 과거에 양두구육 썼다가 징계당했을 때 제가 가열차게 비판했습니다. 아니, 사자성어 하나 잘못 썼다고 당에서 징계 내리는 게 말이 됩니까? 공직선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의 잣대를 갖고 와서 말을 잘못했다. 그걸로 낙선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지금 2년 6개월이 지나서 또 해가지고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겠다? 이거는 예. 민주주의 국가를 정상적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결과적인 결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은 맥락에서 네, 허위사실 유포죄만 하더라도 같이 선거를 치렀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말한 거에 대해서 전혀 기소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모가 뭐 10원 한 푼 받은 거 없다 뭐 네, 이런 것들. 모든 예. 국민들이 다 아시고 있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유죄를 받았어요.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뒤집혀진 운동장이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그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는 야 이거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여당과 뭐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정치 트리오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소수 정당의 목소리를 담고 있으니까 그런 거 좀 감안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들어줬으면 네, 그거 좋겠습니다. 각자의 의견이라는 예. 거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같은 맥락에서 아까 우리 신인규 대표님께서 정치의 사법화 얘기 나왔는데 아니 언제부턴가 이상의 정치권에서는 모든 문제를 뭐가 문제가 불거지면 이게 고소고발 남발하고 그거를 또 이제 검찰로 가져가서 이제 문제를 푸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우리 정치의 후진적인 단면으로 봐야 됩니까? 네. 누구부터? 예, 네. 양성인 부의장님. 정치라는 것이 사실 말로 설득을 해서 대화를 하고 협치를 하는 것이 정치인데 지금 그게 어려워지니까 가장 쉬운 방법인 법으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건 정치인들 스스로가 본인들의 손발을 묶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은 예. 굉장히 많이 지양이 되어야 되죠. 예, 예. 네. 그 구영호 부원장님, 이거 진짜 이 정치의 사법화 이거 지금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치인들이 어쨌든 서로 헐뜯고 싸우고 있는데 가장 전략적인 방법은 상대방을 아예 출전을 못하게 하는 게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전략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이렇게 사법을 이용해서 하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이 그렇게 부정을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지금의 법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라는 거물 정치인이 이런 사법 리스크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선거법이라든지 그런 판결 자체가 너무 좀 비합리적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것도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정치인들이 많은 부정을 저지르고 많은 분들이 처벌을 받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사실 보도가 되진 않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의 사법 체계에서 지금까지 유지됐던 거를 갖다가 최근에 이재명 대표 때문에 이렇게 이슈가 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좀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신인규 대표님께 좀 달리 질문 드릴게요. 아니 지금 정치권의 일각에서는 그럽니다. 이렇게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되는 이유가 정치권의 법조인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법조인들의 정계 입문을 좀 막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법조인들이 많은 거는 좀 우리가 되짚어볼 부분은 있겠지만은 뭐 법조인이라고 정치하지 말라는 법은 그렇죠. 없으니까요. 근데 직업 선택의 문제는- 자유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정치에 들어왔는데 법조인이 여전히 법조인의 DNA를 가지고 접근할 때, 그러니까 마치 사법이라는 것은 저도 변호사 일을 하지만은 과거를 탐문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검찰이나 판사는 더더욱 그러하고요. 그렇죠. 근데 정치는 오늘을 말하거나 내일을 말하거나 미래를 말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정치인으로 오면서도 아직 법조인의 때를 못 벗고 들어오는 게 저는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법을 수단화로 쓴다는 것은 매우 편리할 수는 있고 권력의 입맛에 맞을 수는 있지만은 공정함을 잃어버린 법은 법으로서 권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지키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서는 그 생명처럼 지켜야 되는 것은 권위거든요. 예. 그리고 그것은 공정성인데 전 이게 지금 무너진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서는 정치인들이 반성할 부분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해결 안 하고 서로가 고소고발이라는 수단을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의 위상을 올려준 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참 문제인 거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굉장한 코너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민의힘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그 정치의 사법화를 침묵하다 보니까 이젠 다 자기 차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이 이제는 내 문제처럼 인식을 하고 이게 예. 굉장히 심각한 거구나. 그래서 전 정치의 복원으로 함께 좀 나아갈 필요가 매우 크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든 주제를 지금 다 다뤄주고 계신데 일단 하나하나 좀 해나가자면 그러면 이제 2심이 또 남았고 아까 3심제라고 하셨으니까 2심에서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이게 뒤집히지 않을 거다? 이대로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위증교사 사안에 대해서는 1심 무죄가 났고 이제 예. 2심은 이제 사실심에서는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예, 예. 사실상 마지막이긴 한데 1심을 길게 오래 했어요. 그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증인신문이나 이런 게 다 끝나 있을 거기 때문에 전 2심에 가가지고 뭐 새로운 뭐 증거들이 나오지 않는 한은 전 뒤집히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 근데 그 재판마다 이게 계속 판결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막판까지 기다려 보자라는 게 양쪽 진영들의 뭐 그 움직임인 것 같은데. 양쪽의 총력전 이제 할 그러니까요. 테니까요. 그, 예. 나머지 두 분께는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기사 회생을 했는데 이제 당내 리더십 뭐 관련해 가지고 이게 재판 결과에 따라서 달리 변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리더십은 좀 공고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분간은 리더십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명계도 지금 현재 예. 조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이제 유죄가 나왔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겠죠. 시나리오도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분간에는 큰 리더십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구용모 부원장님 그러니까 1승 1패잖아요. 민주당이. 그리고 먼저 패하고 먼저 승리를 하다 보니까 그 무효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민주당 분위기는 그래도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지금 이렇게 그 민주당 전략 중에 그 재판을 좀 지연하는 전략 이런 것도 좀 쓰면서 뭔가 당내 리더십을 좀 공고히 하려는 그리고 오히려 또 조기 대선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저는 민주당의 그 사람들 봤을 때 좀 약간 조삼모사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원숭이들이 막 이렇게 웃는 것 같아요. 예. 유죄가 나오니까 아 왜 유죄냐? 갑자기 또 이제 그러니까 무죄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다고 해서 지금 그 유죄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선거법이라는 게 가장 먼저 이제 3심까지 가서 권리를 아는 건데 지금 상에서 뭐 당장 위증교사가 뭐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대선까지 지금 1급 체제를 유지한다는 거는 굉장히 지뢰밭이고 가시밭길입니다. 예.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아직 대선이라는 게 2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뭐 사법 리스크가 벌써부터 불거졌는데 저는 지금 비명계의 움직임도 뭐 당장 위증교사 때문에 또 풀이 죽었긴 하겠지만 또 앞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민주당의 분열은 저는 불보듯 뻔하다. 내년에 이제 또 선거도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공천권 관련돼서도 분명히 이제 그 비명계와 친명계의 또 권력 다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네. 그건 앞으로 좀 공개해질 거다라는 거는 일시적인 네. 사안이다. 예. 아니 재판 지연 얘기하셔서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는 또 이 재판 자체가 위헌이다, 뭐 헌재 뭐 올리겠다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다고 위헌 하는데. 법률 심판 제청. 예. 지난 2022년에도 똑같은 사안으로 그게 올라갔었는데 기각됐다고 하더라고요. 요번에 그럼 그게 만약에 한다면 받아들여질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지금 야당에서 검찰권에 대한 비판, 뭐 검찰 독재라고도 표현하는 거는 저는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공감하시는 국민들도 많으시다고 전 보는데
사법부는 다르죠. 그러니까 사법부는 우리가 상권분립 체계를 인정한다면 독립된 법관이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걸 우리가 부정하기 시작하고 재판에 불복하기 시작하면 민주주의 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법부에 대한 불복은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야당도 저는 새겨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그 민주당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모든 게 저는 국민적 판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정말 국민들 보기에 좀 억울한 면이 많고 앞으로도 차기 주자로서 유망한데 법원이 제동을 건다, 검찰이 제동을 건다. 그러면 국민들이 아마 더 지켜주려고 아마 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국민적 지지가 떠나버리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거 극복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적 지지에 이게 좀 달려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인규 대표님은 변호사시니까 이게 재판장에 가면은 그 재판장이 왕이죠. 뭐 판사가 그 개별 사건에 있어서는 판사가 판단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우리가 지금 뭐 그 법원의 권위, 뭐 사법부의 권위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오히려 그 두 건을 가지고 하나는 무죄, 하나는 유죄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또 사법부를 더 좀 존중하게 되는 뭐 그런 기류가 좀 만들어진 것 같아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쪽으로 기울어졌으면 계속 사법부에 대한 불신 그런 얘기만 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아니 근데 그게 뭐 1대1이라는 것도 좀 스코어링 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은 사법부는 존중하는 게 맞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법원의 권위와 균형성을 우리가 추정하는 것도 좀 의아한 것이고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는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뭐 민주당 분열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어떻게 그 민주당 분은 안 계시지만 그 민주당의 어떤 비명계 움직임 좀 위축됐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 양소영 부의장님 그래도 좀 민주당하고 좀 가까우시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비명계 움직임 좀 들으신 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 남의 당 일이어서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고요. 근데 지금 뭐 이재명 대표 보면 무죄가 나와서 지금 한참 뭐 여러 분 얘기가 거론되다 뭐 여러 얘기가 있다가 지금은 다시 조용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구영모 부원장님 네. 그 비명계가 지난번에 공천 학살 당했잖아요. 그렇죠. 비명계를 대표할 인사가 없다. 움직이려고 해도 그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여지세요? 뭐 일단 비명 행사의 가장 큰 피해자는 그 박용진 의원이잖아요. 그 중심으로 해서 아마 공천이 이제 어쨌든 내년에 내후년이죠. 내년에 이제 어쨌든 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데 이런 비명계의 움직임이 저는 사실상 굉장히 좀 물밑에서 많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뭐 이재명 대표께서 그 위중교사 혐의 이후에 김동연 지사를 만났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 뭐 쉽게 말하면 까불지 마라. 나는 당 대표다. 그러니까 본인이 오히려 내려와서 윗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뭐 민생 현황을 갖다 같이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물밑에서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그 지금 뭐 하나 다른 거 질문 하나만 하고 3부를 끝낼게요. 저 양 부의장님, 그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 재판 결과가 좀 예의주시하잖아요.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근데 좀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아웃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어떻게 계속 있는 게 좋아요.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계속 계셔야죠. 저희는 이재명 대표 이번 무죄 나와서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환영 입장 공식적으로 내셨어요? 네, 공식적으로 냈습니다. 논평도 나왔고요. 당연히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기소를 하고 수사를 하고 이 부분에서 경종 울리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 저희는 굉장히 환영하는 논평을 냈습니다. 네. 그 신인규 대표님 어떻게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이런 그 뭐 혈맹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기류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치사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거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뭐 뿌리는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진보 개혁 세력 쪽에서 나온 당이다 보니까. 근데 뭐 지난 총선 때도 뭐 지민비조라고 해서 상당히 선거를 앞두고는 좀 효율적인 전략도 구사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 그 정의당과 민주당과의 그 모델처럼 간다면은 아마 조국혁신당한테는 상당히 좀 불리한 구도가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뭔가 조국혁신당도 새로운 비전이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그럼 뭐 저는 독자적인 그런 다당제 구조에 초석을 놓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뭐 그게 이제 큰 당이 이제 유리는 하지만은 민주당이 유리는 하지만은 전 조국혁신당 하기에 달려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구현모 부위원장님께 요거 딱 질문 드리면 끝날 것 같은데
아니 이런 비명계 움직임 위축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혁신의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냐 이런 좀 탄식의 목소리도 좀 나오긴 합니다. 혁신의 기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당 내부 갈등이 심해지면 아무래도 뭐 민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당의 어떤 혁신적인 부분들 뭐 당연히 후퇴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지금 사법 리스크 때문에 어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이 지금 위태한 상황인 거고 예. 비명계는 비명계 나름대로 다음 선거에 있어서 자기네들도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혁신에 있는 부분에서는 좀 암울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가 잠시 후 4부에는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사법부에 대한 신빙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댓글 달아주고 계신데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의견 환영입니다. 샵 0999번 보내주십시오.